네, 마감의 정석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산업 중심주, 반도체, 배터리 이격 상황과 유동성 전략,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조해 주셨던 유동성과 반도체 2차 전지가 오늘도 들어있는데 뭔가 이번 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거래가 느는 것 같더니 요즘에 다시 또 거래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유동성 상황, 요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오늘 잠잠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의미를 두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 2368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날 저점이 2351이에요. 금요일 날 저점이. 그리고 목요일 날 고점이 2351이래요. 코스피 지수 2350인 거죠. 그러니까 2350 고가하고 저가에서 목요일 금요일 날 싸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올해 3월달 이 지수대가 2350이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하기 전에, 대한민국 이익 컨셉이 높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수는 2350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좀 들어온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포 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핵심 세 가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먼저 저점이 스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고점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매수대금 10조면 얼마까지 여러분들에게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죠? 2,500이었어요. 2,450에서 2,500. 그리고 주말에 호재가 나오면서 한 번에 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이 130포인트가 넘는 이 상승폭을 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2350에서 공포 때 싸게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배터리도 단가를 낮췄을 거고, 중심주들은. 그리고 뭐 소부장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 방송 보고 반도체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0 이 정도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게 현명했던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저희처럼. 네, 저희처럼 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2420, 요 공까지 또 다시 이게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서 사가지고 다시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됐지만, 여기보다는 좀 수익을 거는 거고, 그 다음에 2500에 뒤늦게 또 따라가서 물린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거래대금 다시 7조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 공매도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 130포인트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건 연속성이 좀 떨어진 거니까, 그죠? 이거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탁 치고 가는 시장이 아닌 거니까 그냥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자금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명하죠. 그러면 다시 2420까지 떨어졌으면은 속상하잖아요. 그죠? 아깝고. 우리가 2500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잘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미리미리 대비를 했을 거예요. 반도체하고 배터리 이격 계산 미리미리 했을 거고, 밸류도 이미 다 계산을 미리 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대응을 했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되잖아요. 코스피 지수 2410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앞으로 시장을 위로 갈 것이냐, 횡보로 할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나는 지금 상방에 베팅할 거냐, 횡보에 베팅할 거냐, 하방에 베팅할 거냐, 그리고 베팅을 하더라도 어느 섹터 중심으로 할 거냐, 반도체 중심주로 할 거냐, 소부장을 요원에 놓을 거냐, 아니면 배터리 쪽을 물 타는데 계속 집중할 거냐, 아니면 중심주 쪽을 비중을 더 늘릴 거냐, 아니면 뭐 바이오 쪽으로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좀 편입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투자가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가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고,
저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시장 세 가지만 포인트만 보면, 뭐, 올해 말하고 내년도 상반기 지수 전략도 그렇고, 종목 전략도 그렇고,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즘 들어서 반도체와 2차전지 외에도 뭔가 그동안 정말 안 갔던 낙폭과대 종목, 소외 종목군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님이 이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으셨는데, 혹시라도 이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팁을 주신다면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종목을 직접 물어보세요. 뭐 게임이라든지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는 네? 게임 쪽이 가장 좀 눈에 띄는 탄력이어가지고 개인이요? 게임주요, 게임. 게임이요, 게임주? 게임. 예. 게임주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였구나. 이쪽 게임주 어떻게 어떤 보세요? 종목이요?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게임주 전반으로 이게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때문에 확실히 게임주들이 좀 살아나는 건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시는지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세요? 갭 보세요, 갭. 갭 자리에서 일부 한번 절반 정도 팔아주고 다시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나 낙폭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게임주들은 말 그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낙폭 가대주에 대한 반등인 건데, 지금까지 시장이 2350에서 2500 올라왔었을 때는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나 이런 주식들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들 주식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근데 지금은 아래쪽으로 가자고 하자니 반도체가 워낙 이 업황이 내년도에 좋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급락을 했으니 얘네들도 너무 싸게 팔고 싶지는 않는 거고, 그러자니 요 구간에서 갇혀 있었을 때 뭐 할 만한 거 없나 해가지고 낙폭주들끼리 자금이 도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돈이 선택을 한 거죠. 게임주와 관련된 뭐 긍정적인 내용들도 최근 들어 많이 나오더라고,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갭자리를 찾는 거예요, 갭자리. 갭으로 무너졌던 자리.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평선이 뭉쳐져 있었던 자리.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렸을 테니까 그런 구간에서 한번 덜어내는 게 좋죠. 자, 그러면은, 뭐, 위메이드 물어보셨으니까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어느 자리에서 갭이 발생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요때 딱 보이네요. 그죠? 요때 딱 보이면, 요거 이제 주식 대응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요때가 갭이 딱 발생이 됐잖아요. 11월 25일에 39,400원에서 선을 그어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당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무너지기 직전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56,200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죠? 56,200원. 그리고 직전 고점이 한 6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39,000원과 6만 원 사이에서 갇혀 있다가 요번에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건데, 거래량이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실으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갭 다음에는 어디에 간다고 했었어요? 뭉쳐있는 자리, 횡보했던 자리. 그러면은 지금 이 주식이 뭉쳐있던 자리가 한 7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요런 구간에서 뭐 절반 정도를 매도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는 이 반도체 2차전지와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뭐 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또 연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좀 강한 한방, 예전에 제약바이오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에너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이 부분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뚜렷하게 오를 만한 시기라든지 뭐 이런 힌트가 더 있을까요? 바이오는 감아야 돼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2년 동안 바이오 제약 관련된 장기 하락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침체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들 기업이 이익이 언제가 좋아질지를 몰랐던 거예요. 불확실성이 되게 많았었던 거고.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에 비해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리 인상 기조였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유롭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요번에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셀트리온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갭으로 무너졌던 자리, 이 자리가 16만 5천 원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1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팔지 말고 살 생각하고, 조정이 나오면 더 살 생각하세요.
그리고 16만 5천에서 거래대금 실리면은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 구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만 있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도 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도 있는데 그러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이 램시마 SC 있지 않습니까? 이 램시마 SC 그다음에 유플라이마 요게 마진이 제일 높아요. 셀트리온한테. 근데 요게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밸류 상향 요인인 거죠.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램시마 SC를 미국에서 판매하기 시작을 하니까 요거는 사야 되는 이유지 팔거나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살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사는 거예요. 포트에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앵커님? 2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얼마요? 2분이요. 아, 2분이나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바이오까지 제가 좀 답변을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 보면 되게 좀 약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또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또 콘탁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여전히 산업 중심주는 반도체와 배터리니 여러분 공포가 커지거나 급락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가격 이하 오면 그냥 사시면 돼요. 성공 컨트롤을 하면서. 대신 반도체가 배터리보다 좀 위에 있으니까 요 포인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정수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전략이 바뀌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김정수 전문가 뚝심 있게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뒷받침되지 못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목이 되는데 여전히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이 선택된 제약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마감의 정석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는 있죠. 반도체가 1순위 그리고 2차전지 여기에 제약 바이오는 또 종목별로 워낙에 또 콕 집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바로 이어집니다.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산업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 반도체 배터리 기업 현 주가보다는 미래 가치를 중시할 때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